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중국 축구협회로부터 승부 조작 혐의, 선수 자격 영구 정지 징계를 받은 전 국가대표 미드필더 손준호 선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수원FC 소속으로 K리그 무대에서 선수 활동을 재개한 손준호 선수는 다시 국가대표 선발 물망에 오를 정도로 건재한 기량을 보여왔는데요. 이번 9월 월드컵 예선 명단 발표 당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은 손준호 선수를 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중국 축구협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고 언급했고, 그로 인해 다시금 손준호 선수의 상황이 알려졌습니다. 10개월 동안 중국에서 억울하게 구금되었다가 무혐의로 풀려나 귀국 후 K리그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던 손준호 선수는 알고 보니 중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10개월형 복역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손준호 선수가 국내에서도 선수생활 이어가기 어렵고, 또 중국 축구협회의 징계는 피파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피파에서 이 징계를 수용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즉 손준호 선수의 선수 생활이 끝날 수 있는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손준호 선수는 이에 대해서 중국에서 받은 판결이 협박과 강요로 인한 거짓 자백의 결과라며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9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는데, 이 기자회견 내용 이후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으로 인해 손준호 선수가 피파로부터 전 세계에 걸친 선수 자격 영구 박탈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쟁점이 됐던 것은 승부 조작의 본체로 알려진 산둥 타이산에서 손준호 선수의 동료 선수이자 또 돈독한 관계로 알려진 진징다오 조선족 출신 김경도 선수에게 받은 이 20만 위안의 정체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해명이 되기 어렵다라는 것인데요. 손준호 선수의 기자회견 내용을 통해 이 쟁점, 어떤 점들이 이런 의혹과 또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축구협회가 손준호 선수에게 내린 징계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손준호 전 산둥 타이산팀 선수에 대한 징계 결정. 산둥성 타이산 구단의 선수였던 손준호가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부정거래, 축구 경기 조작, 불법 수익으로 스포츠맨십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스포츠 정신을 상실하는 등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친 사실이 관련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됐다. 중국축구협회 규율위원회는 중국축구협회 규율준칙 제2조, 제5조, 제73조, 제74조, 제111조 및 중국축구협회 윤리 및 공정경기위원회 업무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내렸다. 손준호는 평생 축구와 관련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 모든 종사자들이 사건을 거울로 삼아 자신을 깨끗이 하고 부당한 이익의 유혹을 단호히 배격하고 공정한 경쟁의 경기장 환경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각 회원협회, 축구클럽은 경종을 길게 울리고 경고 교육과 관리 지도를 강화하며 중국 축구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지금 중국 축구협회가 축구계에 만연해 있던 승부 조작이라든지 또 뇌물 이런 많은 문제들을 아예 뿌리를 뽑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 축구협회 회장도 구속이 됐고, 중국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리티에도 구속이 됐고, 수많은 중국 축구계 관련 인사들과 선수들이 잡혀 들어가고 실형을 받으면서 완전히 중국 축구를 재정비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 유일하게 외국인 선수로 징계를 받은 것이 손준호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왜 손준호 선수가 이 상황에 엮이게 되었느냐? 우선 국내 통신사인 뉴시스에서 손준호 선수의 기자회견을 통해 타임라인을 재구성한 내용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손준호 선수는 지난해 5월 10일에 산둥과 청두의 경기를 마치고 나서 하루 뒤인 5월 11일에 귀국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아이들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감독과 미팅을 해서 허락을 받고 돌아오는 비행기 티켓까지 끊고 5월 16일에 돌아오겠다는 합의를 하고 한국으로 이제 가는 비행기를 끊고, 그리고 오전 8시 30분에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중국의 진안 공항에 왔지만 아이들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비행 탑승 시간을 놓쳐서 다른 항공편을 알아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하이 공항으로 이동을 해서 오후 3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이때 여권을 보는 과정에서 잠시 대기하라는 안내를 받은 이후 중국 공안이 와서 가족들 앞에서 손준호 선수를 체포해 간 것이죠. 여기서 빠진 내용 중에 하나가 당시 이미 승부 조작과 관련했던 산둥 구단의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선수단 전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손준호 선수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 통보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참고인 조사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갑자기 손준호 선수가 한국행 비행기를 끊고 한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중국 공안 입장에서는 도주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출국 금지를 내려놓고 체포를 바로 한 것이죠. 손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가족 앞에서 체포됐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안이 체포하면서 손준호 선수에게 이야기한 혐의는
뇌물수수 혐의였는데요. 당황했던 손준호 선수는 이런 적이 없다, 결백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체포가 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는 통역이 와서 손준호 선수에게 설명을 했다. 죄를 지어서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손준호 선수가 변호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니까 통역은 큰일이 아니니까 변호사까지 필요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일단은 변호사를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기다리는 손준호 선수가 결국에는 구치소로 끌려갔다고 했는데요. 구치소에 가자마자 중국 공안이 손준호 선수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내까지 구치소로 잡아와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내까지 데려오겠다라는 협박을 받자 또 손준호 선수는 이 시점에 가족들이 한국에 갔는지 남아있는지를 또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다 보니까 정말 와서 잡히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고, 또 공안이 손준호의 딸과 아들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너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이렇게 조사를 받으러 오게 되면 아이들은 누가 보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협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준호 선수는 일단 이 상황에서 빨리 좀 나가기 위해서 혐의를 좀 인정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공안에 따르면 혐의를 인정하면 빠르면 7일에서 15일 1-2주면 나갈 수 있다. 너는 외국인인데다가 한국과 중국의 외교 간의 문제도 있으니까 보석으로도 나갈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혐의를 인정해라. 빨리 인정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회유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중국 공안 입장에서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라기보다는 자꾸 인정하지 않으니까 빨리 인정하고 나가라. 지금 뭐 하는 거냐. 너도 외국인이니까 우리도 빨리 처리하고 보내고 싶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함께 동석한 손준호 선수의 에이전트가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더 했는데요. 그때 적용된 뇌물 혐의가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 공안은 손준호 선수가 당시 산둥 타이선의 팀 동료인 김경도, 진징다오 선수로부터 약 60만 위안에서 70만 위안, 한국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을 문제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금액이 나온 것은 진징다오 선수가 얘기를 한 부분들도 있고 또 실제 송금 내역도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로부터 뇌물을 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공안에서는 체포를 한 것이죠. 이 금액이 어떤 이유로 주고받은 것인지 이제 해명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손준호 선수는 절대 불법적인 어떤 다른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받은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문제는 이 돈을 손준호 선수에게 보낸 진징다오 선수, 이 김경도 선수가 승부조작의 혐의로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승부조작과 관련된 인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연관된 혐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공안에서는 생각을 하고, 게다가 갑자기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출국을 하니까 체포를 하게 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보고 나서는 빨리 혐의를 인정해라. 승부조작까지 뭐 너가 했다라고 하진 않을 거니까 그 증거는 사실 뭐 없기도 하고요.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니까 인정을 해라. 이걸 인정하고 나가라. 약간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어찌됐거나 그 부분들을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당초 이제 들었던 거와 달리 빠르게 이제 풀려나지 못한 거예요. 인정하고 나서 3주 동안이나 어떤 연락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한국의 가족들이 신청한 변호사를 접견하게 됐는데, 이때 만난 변호사가 손준호 선수에게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혐의를 자백을 했기 때문에 판결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손준호 선수는 내가 공안으로부터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 진술을 하게 된 것이다. 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변호사가 그러면 번복을 해라 라고 하다 보니까 손준호 선수가 중국 공안 측에다가 얘기를 한 것이죠. 진술을 번복한 거예요. 나는 사실이 아니다. 돈 받지 않았다. 또 이렇게 이제 번복을 한 거죠. 진술을 번복하니까 공안 입장에서는 무고한 외국인을 잡아놓고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을 이제 구금한 상태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외교적인 문제가 아주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공안 입장에서도 중국 정부 입장까지도 조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손준호 선수가 또 2022 카타르 월드컵에 국가대표 선수로까지 뛰었던 선수인데 이런 사람을 아무 죄도 없이 가둬놨다? 그건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분개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공안도 강하게 뭐니 어떻게 된 거냐?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계속 손준호 선수는 무혐의를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길게 시간이 이어졌답니다. 벌써 이제 계절이 2번이나 바뀔 정도로 몇 달의 시간이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자 중국 공안에서는 손준호 선수에게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지 않냐,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손준호 선수는 중국에서 뭐 한국인 영사와도 접견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이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의 고위 간부도 동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손준호 선수 당신이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절대 무혐의로는 나갈 수가 없다. 뭔가 하나라도 인정을 하지 않으면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인정해야지 나갈 수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손준호 선수는 죄가 없는데 죄를 인정하라는 협박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정황상으로 보자면 계절이 2번 바뀔 정도로 몇 달 동안 손준호 선수가 갇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무혐의인 채로 나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 공안과 중국 정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 대표팀 선수로 활약했던 선수를 무죄인데 몇 달을 가둬놨다는 것이 실제로 공식적인 상황이 된다면 정말 국가 간에 큰 문제가 되고 중국 공안과 중국 정부의 세계적인 약간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고, 중국 공안에서 정말 무죄인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만든다면 그것은 역시 중국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국 공안 입장에서는 돈을 받은 증거가 있으니까 그걸 인정하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돈을 준 인물이 승부조작에 유죄가 난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정황상 그냥 보내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장기화되니까 또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기사가 나오고 팬들도 항의를 하고 사실 국가대표팀 차원에서도 메시지를 표현하고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불안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이 담당 판사가 손준호 선수에게 1차적으로 60만에서 70만 위안 정도 1억이 넘는 돈을 받았던 혐의를 제기했지만 20만 위안만 받은 것, 입금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인정을 하면 며칠 안으로 석방시켜주겠다. 우리가 한국에 가서 선수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도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정하고 나가라 라고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손준호 선수는 승부조작에 혐의가 있는 선수로부터, 승부조작에 유죄가 난 선수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승부조작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K리그에서 뛸 때 승부조작과 관련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치명적일 수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했는데, 그러자 해당 판사가 승부조작이 아니라 개인 간 금품수수, 뇌물을 받은 그런 거니까 선수 생활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결국에 10개월 동안 시간이 지난 가운데 굉장히 이제 힘든, 개인적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굉장히 좁은 방에서 독방도 아니고 20명이 넘는 그 수감자들과 함께 지내는 손준호 선수가 그래 뭐 내가 한 경기에 산둥에서 받던 승리수당이 16만 위안 3천만 원이었는데 그보다 조금 많은 20만 위안을 받기 위해 승부조작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받은 것은 이제 인정을 했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판사와 고위 간부는 손준호 선수에게 절대 이 일을 누구에게도 발설하면 안 된다. 발설할 경우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축구도 못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즉 이렇게 형량 거래를 한 것, 이제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중국에서도 수사하지 않고 넘어가고 풀어준 게 되니까 자기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발설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손준호 선수는 이 20만 위안을 받은 것을 인정하면서 단지 친한 동료 선수이기 때문에 금전 거래를 했지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하지만 절대 불법적인 이유로 받은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형식적인 재판을 거쳤는데, 이 재판 결과 중국 법원으로부터 손준호 선수는 진징다오에게 20만 위안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를 받은 거고요. 또 판사와 형량 협상을 통해서 이미 지금까지 보냈던 구금 10개월을 형량으로 정리해서 바로 풀려난 거예요. 사실 현재 중국에 받고 있는 선수들이 뭐 꽤 훨씬 더 긴 기간을 복역하고 있고 더 큰 징계를 받고 있고 무기징역이 많은 나온 선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외국인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빨리 정리를 하고 풀어준 상황이 된 것이죠. 본인이 이제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현수 복귀를 했죠. 그 과정 속에 왜 그러면 이런 억울한 상황을 공론화하지 않고 왜 항의하지 않고 따지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중국 공안과 판사들과 약속을 하고 나왔으니까 내가 그 약속을 지킨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얘기하게 된 것은 지난 9월 10일 중국 축구협회가 손준호 선수를 영구 제명한다는 징계를 내리면서 이게 각 축구협회 간에 자국 내에 통하는 징계지만 영구 징계같이 강도 높은 징계는 그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로 적용이 되고 피파로도 적용이 되는 중징계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앞으로 다시는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이것을 이제 알리고 싶었다. 내가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기자회견을 열었다라고 하면서, 나는 금품수수를 인정하던 그 순간까지도 승부조작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인정한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승부조작 대상이 됐던 경기가 2022년 1월 달에 있었던 상하이 상강과 산둥 타이산의 경기였는데, 해당 경기를 손준호 선수가 90분 풀타임을 소화했고 당시 승부조작으로 체포된 동료들의 대부분이 경기에 뛰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 경기 지지도 않았고 무승부였고 난 열심히 뛰었다. 그 경기를 보시면 아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준호 선수가 본인의 무혐의에 대해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한 것이 없었어요. 자료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금품수수에 대한 혐의가 없다, 금전 거래가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손준호 선수가 중국에 있으면서 위챗과 뭐 위페이, 약간 그 중국 내에서 통용되는 그 앱을 통해서 진징다오와 나도 돈을 주고 또 나도 받고 서로 빌려주고 받고 상황에 따라서 선물도 하고 그랬던 돈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예전 기록이다 보니까 다 지워졌다고 합니다. 지워져갖고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는 없지만 국제축구연맹도 이 정황을
들어보면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소를 하겠다라고 피파에서 징계를 내린다면, 그리고 또 만약 피파가 중국 축구협회에 손을 들어준다면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까지 항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무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항소가 받아들여질지가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 헌준 선수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눈물 돌리고 억울함으로 했고 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을 토로했지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증거가 없으니까 개인의 주장으로밖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결국 최종적으로 인정해서 중국에서 실제 10개월 징역형이 내려진 금품 수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진징다오에게 20만 위안을 받았다라는 것. 일단 진징다오는 승부 조작을 한 것이 확정이 돼서 지금 유죄가 나온 선수예요. 한국 돈 4천만 원 정도, 한 3,700에서 3,800만 원 환율에 따라서 그 정도의 큰 돈인데 이 돈을 받은 것을 좀 설명해달라고 이제 본인의 발언 이후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선준호 선수는 승부 조작 한 적도 없고 가담한 적도 없고 그런 돈도 아니다. 진징다오는 조선족 연변 출신의 이제 김경도라는 한국인 이름도 있는 한국말을 잘하는 선수고 산둥에 갔을 때 유일하게 한국말을 하는 선수다 보니까 내가 산둥에 중국 슈퍼리그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을 준 선수이기 때문에 또 내 가족들도 산둥에 왔을 때 정말 잘 챙겨줬기 때문에 사이가 돈독해졌던 친한 선수였다. 그리고 나도 그래서 고맙기 때문에 그 친구의 어머님을 위해 한국에서 또 병원을 갈 때 예약도 해주고 또 그 친구가 축구 교실을 할 때 선물도 해주면서 2년 6개월 동안 산둥에서 함께하며 굉장히 돈독했던 선수였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중국에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리기도 했고 또 서로 친구였으니까 돈 거래가 있었던 것이다. 선물도 주고 받은 것이다. 결코 승부 조작 이유로 돈을 받고 불법적으로 받은 게 아니다. 진술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실되게 말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 금전 거래가 왜 이루어졌는지를 얘기를 드리면 실제 2012년 1월에 상필드 그 승부 조작 사태가 벌어졌던 그 시점에 산둥에서 잠시 이 수당 지급이 약간 지연됐다고 해요. 1, 2월 달에 수당이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손준호 선수가 본인의 연봉은 한국 통장으로 받고 또 수당은 중국에 있는 통장으로 받았는데 중국에 있는 통장으로 받던 돈으로 중국에서 돈을 썼었는데 1, 2월 달에 돈이 이제 일시적으로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 선수에게 돈을 빌렸던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양자간 합의된 어떤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손준호 선수가 이때 회견에서는 20만 위안을 왜 받느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돈을 빌려줬다가 갚았던 것, 내가 돈을 줬는데 다시 돌려받은 것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그 친구의 축구 교실에 선물도 해줬는데 꽤 큰 금액의 선물 비싼 걸 해줬다. 근데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 그 20만 위안이 선물해줘서 보답을 받은 건지 내가 빌려준 돈을 받은 건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됐거나 불법적인 청탁성 승부조작과 관련된 돈은 아니었다라고 했어요. 서로 도와주고 가족들의 생일 선물도 해줬고 또 내가 그때 중국에서 워낙 큰 돈을 벌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큰 돈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손준호 선수의 에이전트는 돈독한 관계 속에서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또 게다가 진징다오 같은 경우에는 손준호 선수에게 20만 위안뿐 아니라 더 많은 돈을 줬다고 증언을 했고 또 그 돈이 불법적인 의미를 담은 돈이었다라고 증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준호 선수를 진징다오가 고발하게 됐다라는 셈이 된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게 진징다오가 손준호 선수에 대해서만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과 연관되었던 관련자들을 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감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즉 손준호 선수에 대해 증언을 했고 그 리스트 안에 손준호 선수가 있었던 것이 맞다라는 얘기는 사실 한참 몇 달 전부터 이제 나왔던 얘기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 금전 거래에 대해서 손준호 선수에 대한 이제 상황은 위챗, 카카오페이 같은 앱에서 이제 금전 거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시적으로 그걸 돈을 써야 될 때 돈이 없으면 그걸 다시 대신 내준 경우도 있고 이런 좀 것들을 다 합쳐서 얘기한 게 아니겠느냐. 그게 60만 70만 위안까지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이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어떤 받은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누적된 금액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20만 위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손준호 선수가 현재 내역이 없다 보니까 또 중국 공항에서 내 핸드폰을 가져갔는데 그리고 나서 포렌식을 했는데 그 기간 것만 쌓아뒀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 기간 동안 쌓아뒀는지 그것도 지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다른 기간은 또 있고 그 기간 동안의 대화 내용만 또 포렌식이 안 된다. 그 돈을 그때 왜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내용과 입증을 돼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 기간만 삭제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상황에서 그 20만 위안은 그러면 60만 70만 위안처럼 누적된 금액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20만 위안은 아니고 한 번에 송금을 받은 금액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그런 금액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손준호 선수가 중국에서 또 진징다오 선수도 중국의 대표 선수까지 되면서 많은 돈을 받던 선수라고 하더라도 4천만 원 이렇게 한 번에 입금해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자주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손준호 선수도 매번 그랬던 건 아닌데 그래도 진징다오 축구교실을 열었을 때 내가 10만 위안 거의 2천만 원 정도를 보내주기도 했었다. 또 그 외에 선물 외에는 돈을
빌려주고 갚고 이런 게 있긴 했지만 뭐 흔한 일은 또 아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손준호 선수 에이전트가 부연 설명을 한 것은 두 선수 다 굉장히 연봉이 높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또 승리 수당도 싼둥에서 3천만 유로를 매경기 주다 보니까 돈을 되게 크게 벌고 하고 또 화폐 단위도 다르고 하니까 사이버머니 같이 느껴서 이 돈이 크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이 돈이 들어왔을 때 별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돈이 들어왔으면 뭐지 이 돈이 생각했을 텐데 중국에서 활동할 때는 약간 개념이 달라져서 4천만 원이 들어왔지만 그냥 돈이 들어왔나 보다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이제 중국 공안에도 했지만 공안에서는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중국 공안에서는 증거 자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 자료가 아마도 입금한 내역이나 그런 뭐 부분들을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일단 손준호 선수도 승부 조작은 아니지만 불법적인 돈을 맞았다라고 그때는 이제 억지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인데 그 당시 이제 공안이 터무니없는 증거를 제시했다라고 손준호 선수가 이제 항변을 했거든요. 진징다오와 돈을 주고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진징다오와 대화한 내용이나 또 연락한 내용, 진징다오의 주장 말고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20만 위안을 내가 진징다오에게서 받은 거 그거밖에 없는데 그 돈이 승부조작이라든지 불법적인 거라는 증거가 중국 공안에 있느냐라고 항의를 한 건데 이게 근데 정황상 진징다오가 승부조작을 했고 진징다오가 승부조작을 하는 경기에 직후에 거의 이 돈이 들어왔고 그 경기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중국 공안에서는 이제 이렇게 수사를 한 거거든요. 본인이 승부조작을 절대 인정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경기가 앞서 말씀드린 2022년 1월달 산둥과 상하이 상강의 경기였는데요. 그 경기의 공안은 너가 가담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내가 승부조작을 한다면 퇴장을 당하든 경고를 받든 페널티킥을 뭐 내주든 패스미스로 실점을 하는 거든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 경기를 여러분들도 뭐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나는 떳떳하게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했고 우리가 지지도 않았고 경기에 비겼다. 내가 그 경기 승부조작했다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일단 그 경기에서 출전을 했던 진징다오와 거테니 선수가 승부조작을 했고 그로 인해 돈을 이제 수령했다는 것을 이제 공안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진징다오, 거테니, 손준호 선수가 다 이제 중국 쪽의 에이전트가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국 쪽 에이전트도 구속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손준호 선수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겠냐고 공안은 생각을 하면서 수사를 진행을 한 것이죠. 그 20만 위안이 언제 들어왔는지도 손준호 선수가 직접 얘기를 했는데 경기 후 한참 뒤다라고 했는데 경기가 끝나고 5, 6일 뒤 일주일 안에 그 돈이 20만 위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중국 공안에서는 그 경기에 대해 승부조작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수사를 이제 한 것이죠. 그리고 다른 선수들은 많이 안 꼈다고 하면서 그 경기 자체가 조작이 안 됐다고 손준호 선수는 주장을 했습니다. 어찌됐거나 진징다오 선수의 증언 이런 부분들이 또 결정적인 이 수사와 체포의 요인이 됐는데 진징다오의 말도 달라졌다고 해요. 처음에 20만 위안 줬다,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줬다, 뭐 다른 돈도 줬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진징다오의 주장도 내역이 없지 않느냐 또 이렇게 손준호 선수도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진징다오는 자신의 승부조작 혐의를 인정했던 거냐 그거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냐라고 하니까 나는 모른다. 진징다오와 그 이후엔 만난 적도 없고 연락해본 적도 없다. 먼저 잡혀갔기 때문에 그 뒤로 아예 뭐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고 귀국한 이후에는 진징다오와 연락을 할 수 있었는데 연락해봤냐고 했더니 손준호 선수는 아예 뭐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나는 잊었다. 배신감도 많이 느꼈고 다시는 그 선수를 뭐 만나고 싶지도 않고 연락하고 싶지도 않아서 중국에 갈 생각도 없고 뭐 그래서 연락하지 않았다는데 본인이 이런 억울한 상황이었다면 진징다오 선수에게 빨리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된 거냐 왜 나를 모함했느냐라고 따져 묻고 진실을 빨리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밝혀지지 않는다면 지금 드러난 팩트와 정황과 또 입금 내역이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그리고 중국 축구협회의 징계가 내려졌고 그 징계가 중국 사법 결정 10개월형의 금품 수수를 기반으로 한 승부조작을 했다라는 판결이기 때문에 결국 손준호 선수의 선수 생명은 여기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손준호 선수가 자신의 무혐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찾아서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지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준TV는 계속해서 결코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손준호 선수의 상황, 사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계속해서 새로 나온 소식들 면밀하게 체크해보고 또 직접 취재한 내용들도 체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